단기순이익 완전 정복 17강. 단기순이익이 줄어도 주가가 오를 수 있을까요? 지난 강에서는 단기순이익이 늘어도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입니다. 단기순이익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오히려 올라갑니다. 처음 보면 이상합니다. 기업이 덜 벌었는데 왜 주가는 오를까요? 오늘 핵심은 간단합니다. 주가는 지금의 이익보다 앞으로의 이익 변화를 먼저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기업의 당기순이익이 작년 200억 원에서 올해 100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숫자만 보면 실적이 나빠졌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원래 올해 당기순이익이 50억 원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실제 결과는 100억 원이었습니다. 이익은 감소했지만 시장이 걱정했던 것보다는 훨씬 좋았습니다. 그러면 투자자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네. 최악의 상황은 지나가는 것 아닐까? 이런 기대가 생기면서 주가가 오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실적의 바닥을 통과하는 경우입니다. B기업의 당기순이익이 300억 원, 200억 원, 100억 원으로 계속 감소했습니다. 현재 숫자만 보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150억 원, 200억 원, 300억 원으로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보겠습니다. 주식시장은 당기순이익이 다시 300억 원이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익이 바닥을 찍고 회복할 가능성이 보이면 주가가 먼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실적의 방향이 바뀌기 전에 주가가 먼저 방향을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일회성 손실입니다. 당기순이익이 크게 줄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보니 본업이 나빠진 것이 아닙니다. 매출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정한 일회성 손실 때문에 당기순이익만 일시적으로 감소했습니다. 시장이 이 손실을 한 번으로 끝날 문제라고 판단한다면 현재의 낮은 당기순이익보다 앞으로 정상화될 이익을 더 중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감소한 해에도 주가는 오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새로운 성장 기대입니다. 현재 당기순이익은 줄었습니다. 하지만 기업이 새로운 공장을 가동하거나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거나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면서 앞으로 매출과 이익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현재는 투자 비용 때문에 이익이 줄었지만 그 투자가 미래의 성장을 위한 것이라면 시장은 앞으로의 이익을 먼저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투자자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기순이익 감소라는 숫자만 보고 무조건 나쁘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먼저 물어야 합니다. 왜 줄었는가? 본업이 나빠졌는가? 일회성 손실인가? 성장을 위한 투자 때문인가?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물어야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당기순이익 감소가 계속될 것인가? 아니면 이번이 바닥이고 다시 증가하기 시작할 것인가? 주식시장에서는 이 두 번째 질문이 특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째, 당기순이익이 줄어도 주가는 오를 수 있습니다. 둘째, 현재 실적이 나빠도 시장의 예상보다 좋거나 실적 회복이 예상되면 주가가 먼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셋째, 당기순이익 감소의 원인이 본업 악화인지, 일회성 손실인지, 성장을 위한 투자 때문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결국 주가는 지금 기업이 얼마를 버느냐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보다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인가, 이 기대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당기순이익을 볼 때도 증가와 감소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가 이익의 고점인지, 현재가 이익의 바닥인지, 앞으로 방향이 어디로 향하는지 이것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당기순이익은 과거와 현재의 성적표입니다. 주가는 미래의 성적표를 먼저 예상하려고 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면 당기순이익은 줄었는데 주가는 왜 오르는지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기순이익 완전 정복 18강. 당기순이익 성장률이 둔화되면 주가에는 어떤 신호일까요? 기업의 당기순이익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첫 해에는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습니다. 다음 해에도 늘었습니다. 그 다음 해에도 분명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증가하는 속도가 점점 느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당기순이익 성장률 둔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핵심은 하나입니다. 이익은 늘고 있어도 성장 속도가 떨어지면 주가는 먼저 반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의 당기순이익이 첫 해 100억 원, 다음 해 200억 원, 그 다음 해 300억 원,
그리고 다음 해 330억 원이 됐습니다. 당기순이익 자체는 계속 증가했습니다. 적자가 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성장 속도를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이익이 매우 빠르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300억 원에서 330억 원으로 증가폭이 크게 줄었습니다. 시장은 여기서 질문합니다. 이 기업의 고성장 시기가 끝나고 있는 것 아닐까? 이 질문이 주가에는 중요합니다. 특히 성장주의 주가는 현재 벌고 있는 돈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익이 얼마나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까지 반영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장이 어떤 기업에 높은 PER을 주고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있을까요? 앞으로 당기순이익이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실적에서 당기순이익 성장률이 계속 둔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시장은 앞으로도 높은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심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기순이익은 여전히 상 최대인데도 주가는 먼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상 최대 이익과 사상 최고의 주가가 반드시 같은 시점에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주가는 미래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장률이 둔화되면 무조건 팔아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둔화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기가 일시적으로 둔화됐을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공장을 가동하기 전에 잠시 성장 속도가 느려졌을 수도 있습니다. 신제품 출시가 조금 늦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다시 성장률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대로 시장이 포화되고 경쟁이 심해지고 제품 가격이 떨어지고 매출 성장까지 둔화된다면 당기순이익 성장률 둔화가 기업의 성장기가 끝나가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기순이익 성장률이 둔화되면 매출도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매출 성장률도 둔화되는가? 영업이익 성장률도 둔화되는가? 당기순이익 성장률도 둔화되는가? 세 가지가 동시에 느려지고 있다면 조금 더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당기순이익 성장률만 잠시 둔화됐는데 매출은 계속 빠르게 성장하고 영업이익도 좋아지고 있다면 일시적인 비용이나 특별한 요인이 있는지 확인해 봅니다. 오늘은 4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째, 당기순이익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만 보면 안 됩니다. 둘째, 얼마나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지 성장 속도도 봐야 합니다. 셋째, 성장률 둔화가 계속되면 주가는 실적보다 먼저 반응할 수 있습니다. 넷째, 성장률이 둔화됐다면 매출과 영업이익도 함께 둔화되는지 확인합니다. 결국 투자자는 이익이 늘었는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익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가, 아니면 느려지고 있는가, 이것까지 봅니다. 특히 높은 성장을 기대받는 기업일수록 이 차이는 주가에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면 됩니다. 좋은 기업을 찾을 때는 이익의 크기를 보고 좋은 시점을 찾을 때는 이익의 방향과 속도까지 봅니다. 당기순이익이 사상 최대라는 말보다 그 이익이 앞으로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이 주식시장에서는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